다음 사연입니다. 초3 남자아이입니다. 초2까지 사고력 수학학원 3년 정도 다녔고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해서 독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2학년까지 교과 수학이나 연산은 따로 시키지 못했습니다. 초3 올라오면서부터 교과 수학을 시작했고 아무 지도 없이 책 개념 부분을 읽고 혼자 교과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. 곧잘 풀어서 처음 풀었을 때 평균 80점 정도로 9월에 4-2 마무리했고 현재 5-1 풀고 있습니다. 이거 다시 읽어보면 초3 남자아이예요. 사고력 학원은 3년 정도 다녔었지만 그건 작년까지이고요. 3학년이 올라오기 직전부터 교과 수학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3학년, 4학년을 다 최상위나 최상위 S를 선택하면서 다 끝낸 아이고요. 5-1 풀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말이나 겨울방학 정도부터였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. 3학년 다 끝내고 4학년 다 끝내고 5-1 하고 있어요. 네. 상당히 성실한 아이인 것 같아요. 자, 내용을 들어가면 저는 풀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똑같이 따라 풀게 하는 학원식 수업 방식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어떤 조언도 없이 혼자 풀고 채점 후 2번째까지 혼자 풀게 하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답안지를 보고 이해한 후 혼자 다시 풀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. 사실 4-2까지는 2번째 풀리면 거의 다 맞아도 따로 지도해 줄 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5-1 푸는 걸 보니 처음 풀었을 때 7-80점 정도로 풀어내긴 하는데 푸는 방식이 정석 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만의 방식으로 수를 넣어 본다던가 여러 개로 쪼개어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답만 맞히는 경향이 있어요. 답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? 아니면 더 쉽고 정석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? 끙끙대다 보니 시간도 이전보다 오래 걸리고요. 답이 맞다면 개념을 이해한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? 지금껏 간섭 없이 혼자서 풀어왔던 아이라 제가 설명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. 지금까진 하루 40분, 1시간 사이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추가로 설명이 길어지면 힘들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됩니다. 요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는 사례가 저희 큰아이가 저희 큰아이는 학원을 다녔었고요. 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최상위까지 공부를 마쳤었어요. 마쳤었는데 제가 4학년 1학기 교과 부분을 좀 봐주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최상위를 해온 아이였어요. 이게 그래도 성대경시 같은 것도 하고 3학년 때 아마 마지막으로 3학년 때 동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장려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도 받았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저는 학원에 맡겨놓은 상황이고 근데 학원에서 사고력을 하면서 교과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위로만 해준 거였어요. 그래서 아이가 좀 모래성을 짓는 것 같은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었거든요. 초4 때. 그래서 제가 붙들고 좀 보충해야 될 책도 정해서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.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5-를 하면서 풀이 방식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. 저희 아이가 최상위를 했던 거 저도 되게 신기한데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. 이 친구처럼 숫자를 유추해 보거나 아니면 막 수를 막 분해해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저희 아들도 그런 친구였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5-7은 얼마야? 뭐 12.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?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토론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. 근데 자기 자존감이 분명해요.
그러니까 가르쳐 준다거나 지적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거부하고 비슷할 거예요. 많은 남자 아이들이 또 그런 성향이 있고,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 풀게 하는 이게 되게 미묘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중에 저한테 와, 선생님 천재 아니에요?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풀고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? 하면서 막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고, 초등학생인데. 그럼 반면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선생님이 선생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,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지는데 제시하는 게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공식처럼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조건을 찾고 이 조건을 찾아서 여기에 집어넣는가,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이걸 통찰할 수 있는 생각 방법을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르지만, 또 말씀하시는 똑같이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미묘한 뉘앙스라는 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아이가 하는 방식에서도,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, 적어도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사용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방법을,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전된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. 발전된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풀고 있는 것 같다, 이런 느낌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노력해 주셔서 아이하고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성향이, 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간섭받는다던가 지적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저도 아이들 키워봐서 알고 있고요.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사실 서로 노력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너 푼 부분도 맞는데 발전을 위해서 엄마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? 아빠 생각도 한번 들어볼래? 그런 부분을 서로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. 제가 사실 여기 방송 듣는 부모님들 중에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 되게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. 그게 어떤 거냐면, 이런 성향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미리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든가,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도 토론하는 느낌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느끼면 대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네가 잘못된 걸 지적해서 엄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, 이런 느낌으로 말투나 느낌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귀를 닫고요. 그게 아니고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, 엄마 생각도 얘기해볼게, 엄마 방법이, 아빠 방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,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? 이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어쨌든 학습적으로는 지적보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제안을 아이에게 계속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. 발전해야죠. 발전해야죠. 방법도 발전해야죠. 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 중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자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발전해야 되니까. 네. 다음 사연입니다.